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트럼프가 이제 독재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그렇게 난리치고 있죠. 뭐 딥스테이트 지금 독재 안 합니까? 트럼프는 이제 받아치겠다는 거죠. 보복을 하겠다고 뭐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복수하겠다고. 이 정도면 정치 보복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정치 보복보다는 이제 정당화.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제 과연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를 다 뿌리 뽑을 수 있느냐? 그거는 솔직히 이제 회의적인 시선이 많죠. 워낙에 딥스테이트가 강력한 트럼프의 숙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첫 번째 임기가 성공적인 면도 있었지만 이제 굉장히 또 실패한 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인사 문제에 있어서 그렇고 인사 문제에 꼬이면서 오히려 이제 적반하장식으로 특검 조사를 받고 러시아 내통은 힐러리 클린턴 측이 했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조사받고 이제 그러면서 최측근들하고 원수가 되고 특히 이제 그 마이클 코언 책사하고 원수가 됐죠. 원수된 건 그것뿐만 아니라 뭐 존 켈리 전 비서실장,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그러니까 거의 한 80% 이상은 트럼프하고 졌다고 봐도 돼요. 예.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그만큼 이제 인사를 못했다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과연 첫 번째 임기 때 그런 그 시행착오를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그게 관건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트럼프가 그 습관을 못 고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제 트럼프 측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트럼프 측근들하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주. 트럼프 스타일인데 어쩌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실수 또 반복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인사를 하려면은 2016년 때처럼 이제 공화당이 이제 상하원 장악하고 백악관 탈환을 해야겠죠. 물론 하원은 지금 이제 근소하게 공화당이 앞서고 있지만 장악하고 있지만 제가 보면 트럼프 인사가 왜 또 걱정되냐면 트럼프는 보면 이제 기득권 진영하고 계속 이렇게 척을 진 모습이고 화합에 크게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좋게 보면은 줏대가 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딥스테이트 진영하고 어떻게 화합할 수 있냐.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진영은 아니더라도 공화당 기득권 진영 중에서는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사람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득권 진영 표도 얻어야 트럼프가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티 트럼프들이 여전히 조 바이든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트럼프보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마당에 와가지고 과연 바이든이 끝까지 뛸 수 있겠느냐. 회의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미셸 오바마가 나올 거다. 가빈 뉴섬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가빈 뉴섬은 그 사람도 이제 정치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2024년에 이기는 게 자기가 2028년에 이기기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한테 유리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긍정적인 일인데 한때 트럼프 해결사로 불렸죠. 뭐 마이클 코언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가장 싫어했던 인물인데 지금은 엄청 좋아하죠. 또 트럼프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마이클 코언이 자신의 탈세 및 선거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혐의에 따른 보호 관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AI로 만든 판례를 인용했다 들통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코언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구글의 AI 챗봇인 바드를 이용해 만든 판례 인용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코언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여성 2명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급해서 선거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의회에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2018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금융사기하고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감옥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조기 석방됐는데요. 코언이 그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왔는데 이를 끝내달라면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AI가 만든 가짜 판례가 포함된 겁니다. 코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률 기술의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했고 구글 바드가 실제처럼 보이지만 실제가 아닌 판례를 표시할 수 있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텍스트 서비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강화된 검색 엔진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언은 자신의 변호인인 데이빗 슈워츠에게 이
인용문을 전달했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슈워츠 변호사가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변호사한테 책임을 돌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제 트럼프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있죠. 딥스테이트 진영이. 메인주에서도 총무처 장관이 경선에서 이름 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일단 콜로라도에서는 이름이 복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콜로라도 공화당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이죠. 그거는 콜로라도 공화당 내에서는 무조건 트럼프가 출마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표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콜로라도 경선 투표 용지에 트럼프 이름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게 여러 개 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갈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이미 메인주에서도 그렇게 장난질을 했고, 메인주는 이제 여러분께서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트럼프 그때 이제 선거인단 한 명인데 트럼프가 이겼던 주였어요. 2016년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주입니다. 한 개 선거인단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딥스가 어떤 장난질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선거인단 한 명 얻는 것도 중요해요. 결국에는 이제 연방대법원에서 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 보수 6, 진보 3, 뭐 보수라고 올바르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6대 3이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그렇게 희망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캘리포니아는 불체자들을 적극적으로 더 수용하겠다는 그런 방침인데요. 캘리포니아 불체자들한테 26세에서 49세 불체자 전원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주지사가 밝힌 거예요. 게빈 뉴섬이. 지금 70만 명 정도 됩니다. 26세에서 49세 사이 불체자가. 그리고 여러분께서 속으시면 안 돼요. 일부 또 분들이 속으셨는데 뭐 트럼프가 그렇게 피가 더러워진다. 불체자들이 들어오면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강간범들, 뭐 살인범들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마치 이민자, 그러니까 illegal immigrant거든요. 불체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굉장히 불체자가 많죠. 그거를 양당 기득권에서 원했기 때문에 공화당 진영에서는 이제 그 인건비가 싸니까 불체자들 많이 들어오는 걸 또 원하고, 민주당 진영은 이제 나중에 그 민주당 표밭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LA 타임스나 이런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은 illegal immigrant라고 하지 않고 immigrant라는 표현을 막 씁니다. 이민자. 잘못된 표현이죠. 불체자가 싫으면은 서류 미비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undocumented라고도 안 그러고 immigrant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속아서 넘어가더라고요. 보수 진영, 트럼프 지지자들 진영조차 어떤 한 분은 트럼프가 이번엔 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 불체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불체자들이 미국 피를 더럽히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건.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불체자들이 이들이 테러 분자인지, 예, 그리고 각종 병균 가지고 오는 거 아니냐. 솔직히 코로나19 백신도 맞지 않게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브라이트바트 보면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트럼프, 바이든이 남쪽 국경 침략을 허용하고 있다고. 그리고 정신병자들을 미국에 이렇게 보내고 있다. Countries emptying mental institutions, sending patients here. 남미 국가에서 정신병자들 정신병원에서 내보내서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든 여러분께서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미국 정부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요. 정부 쪽에서도. 그리고 이민 단속국에서도 모릅니다. 불체자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와 있는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난리죠. 빌 클린턴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밝히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누가 죽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많이 제가 이유를 댔죠. 왜 그랬는지. 뭐 카메라가 그때 마침 CCTV가 폐쇄로가 고장나고 교도소 그 교도관들이 마침 그때 졸고, 말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억만장자 헤지 펀드 매니저 그리고 소아성애자 제프리 앱스틴 명단이 2024년 1월 1일 그러니까 새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앱스틴 명단은 앱스틴이 저지른 성범죄 관련자 이름이 담겼는데요. 고위층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로레타 A. 프레스카 뉴욕 연방판사는 지난 12월 20일
앱스틴과 관련된 수많은 법원 문서에 언급된 150명 이상 신원을 공개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에는 앱스틴 직원과 범죄 연루자, 증인, 피해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앱스틴도 있고 빌 클린턴 이름이 이제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프레스카 판사는 그래서 언론 인터뷰, 앱스틴 공범이자 전 연인이었던 길레인 맥스웰 재판을 통해 관련자 이름 일부가 이미 공개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판사는 사건 발생 당시 아동이었던 피해자들 신원 일부 기록은 기밀로 유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앱스틴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소유한 별장과 뉴욕 맨해튼 자택 거기서 이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수년간 성노예로 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뭐 앱스틴 아일랜드에서 그 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굳이 다시 여러분께 소개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것도 없앴다는 말이 있어요. 구글 맵 보면은 사라졌다고 그런다. 이곳에서 각계각층 유력 인사들과 지인을 초대해서 성매매를 주선했고 성매매뿐만 아니라 이제 바니티 페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영상으로 다 이렇게 촬영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약점을 잡고 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했다. 그런 내러티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이제 앱스틴을 CIA 요원으로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약점을 잡고 이 사람들을 좌지우지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대 여성 최소 36명에 대한 인신매매 그리고 성착취 혐의로 2019년 7월 수감됐지만 한 달 만인 같은 해 8월 자신의 깜빵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누가 죽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법의학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죽인 거라고. 목표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그 목표 끊어진 게 이거는 자살로서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앱스틴 걸프렌드였던 그 길레인 맥스웰은 앱스틴이 미성년 소녀들을 유인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서 2021년 12월 20년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길레인 맥스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보스 기질이 있고 뭐 리더십이 있어서인지 거기 같은 수감자들한테 굉장히 또 인기가 많대요. 자, 이런 가운데 바이든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39%로 2023년 지지율을 마감했습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낮은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Biden's rating lowest of recent presidents at same point in their presidencies. 3년 지나고 나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자, 올해 조 바이든 worst moment. 최악의 조 바이든 모먼트야 뭐 수천 개도 넘겠죠. 올해 자세히 따지고 보면. 하지만 탑5를 뽑았습니다. 브라이트바트가. 자, 첫 번째는 이제 공군 사관학교에서 넘어진 모습. 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바이든이 또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사망한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자기가 태어나기 2주 전에 또 사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이든 할아버지는 1941년 9월에 볼티모어에서 사망을 했고요. 볼티모어 선지에도 보도가 됐고 조 바이든은 1942년 11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주 뒤에 태어난 게 아니죠. 9월하고 11월이 어떻게 2주 차이입니까? 참 정신 나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헌터 바이든 비즈니스 측근하고 만난 적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만난 게 드러났어요. 이 사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뷰 바이든이 이라크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예. 뷰 바이든은 뇌암 때문에 2015년 메릴랜드주에서 죽었습니다. 이라크에서 죽은 게 아니라. 이라크에서 이렇게 참전하다가 죽은 것처럼 맨날 그렇게 포장을 이거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근데 칭찬하기 바쁘죠. 단지 민주당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바이든이 자기 손주 손녀가 6명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헌터 바이든 그 혼외 자식까지 포함하면은 7명이죠. 그리고 버지니아주에서도 조금 이제 투표 트럼프 명단을 빼야 된다 뭐 이런 움직임이 살짝 나오려고 그러니까 버지니아 연방판사가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무난히 경선 승리하고 11월 본선에서도
대선에서도 바이든을 꺾고 2025년 1월 20일 백악관을 탈환할까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4년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